SK하이닉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로직입니다. 현재 7월 27일 월요일 오후 5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차트 보시면 이렇게 지금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2% 상승으로 180만 원을 지켜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를 분봉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정규장 시작 전 갭 상승으로 시작하며 위에서 이렇게 잘 버텨주던 주가가 정규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하락을 만들어 버리면서 저가 170만 원까지 떨어진 이후로 지금 다시 이렇게 회복을 만들어 주면서 180만 원까지 돌아온 상황인데요. 우리가 이걸 수급을 통해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프로그램에선 장 시작부터 이 아래 순매수 금액 차트가 수직으로 밀려 내려갈 만큼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10시 30분 이후 이렇게 주가의 반등이 나왔을 때도 프로그램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가며 오늘 순매수 금액이 마이너스 1조가 넘어간 모습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인 창구에서도 JP 모간을 제외한 나머지 외국계 메이저 창구에서 하나같이 물량을 전부 다 매도하며 이 주가의 하락을 유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 상황만 보고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닌데요.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을 우리가 한번 또 확인해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에서 외인은 3조가 넘어가는 물량을 매도했고 그걸 거의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낸 굉장히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난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옆에 선물 시장도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비록 오늘 선물도 현물과 마찬가지로 이 외인들이 매도를 하긴 했지만 오히려 지금 봐야 할 건 그 옆에 총 누적이 플러스 5.7조가 넘어가는 상태로 유지 중이라는 거예요. 애초에 하락장으로 주가를 끝도 없이 밀어버릴 거였으면 외인들이 선물을 이만큼 사놓지도 않습니다. 아직도 이 정도의 물량이 남아있다는 건 외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금까지 약 한 달 동안 코스피에서 너무나도 큰 하락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금 이 추세를 전환시킬 준비를 미리 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제가 차트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자면 SK하이닉스는 한 달 전이죠. 6월 23일 신고가인 300만 2천 원을 찍은 이후로 한 달 만에 무려 지금 마이너스 44%가 넘게 하락하면서 이 아래 회색 선인 121선을 제외한 모든 이평선을 이탈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코스피 지수 또한 9,300포인트에서 한 달 만에 지금 6,429포인트까지 강하게 밀렸었습니다. 급하게 올라온 만큼 급하게 또 떨어져 내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상황이 좀 변했습니다.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매도만 이어가며 주가를 크게 짓누르던 외인들이 우리가 아까 선물 시장을 봤듯이 이제는 다시금 이렇게 매수도 보여주면서 주가의 하락폭 자체를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최소한 지금의 이 가격을 유지시키겠다는 겁니다. 주식은 누가 사줘야만 팔 수가 있는 건데 여기서 더 공포를 주면서 이 121선이라는 최소한의 마지노선까지 강하게 또 무너뜨리는 순간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완전히 죽어버릴 테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라도 이 물량을 다시금 매도해야 하는 외인들에게도 좋을 게 전혀 없다는 거죠. 결국엔 당장의 주가가 250만 원 위로 이렇게 큰 반등을 만들어주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지금의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다져 나가면서 횡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대응은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턴 철저하게 우리가 전략적으로 대응을 이어가셔야만 합니다. 그냥 이 위에서 물려있으니 여기까지만 올라와 주세요 이런 기도만 하실 게 아니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추종하는 2배 레버리지 ETF로 인해 지금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워낙 커진 만큼 우리가 장기적인 대응도 좋지만 단기적인 대응으로 이 변동성까지 이용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당장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 7월 31일부터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레버리지 규제가 적용되게 되는데요. 이제 7월 31일부터는 이 레버리지에 투자하려면 예탁금이 1,000만 원이 아닌 3,000만 원 전액 현금으로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왜 이러한 대책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레버리지 상품에 몰리면서 시장의 변동성 자체를 키우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개인들이 다시 받아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버리지 ETF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바로 리밸런싱 때문입니다. 기초자산인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가 올라가게 돼버리면 레버리지는 2% 올라야 하니까 운용사는 장 마감 때 본주를 기계적으로 더 사야 합니다. 반대로 1%가 떨어지게 되면 2%가 빠지게 되니까 본주를 기계적으로 팔아야죠. 문제는 이 거래가 하루 중 가장 변동성이 큰 장 마감쯤에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세력들은 이 리밸런싱 시간과 물량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 장 막판에 주가를 눌렀다 띄었다 하면서 레버리지 투자자들을 아주 가볍게 털어먹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어떻죠? 제가 이 차트 분봉으로 바꿔서 조금만 넓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식시장의 기본 패턴은 원래 상승, 조정, 상승 이런 패턴이지만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하락, 기술적 반등, 재하락 이런 무서운 N자형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꼭 이러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와 이제 진짜 반등이다 하고 물량을 또 잔뜩 실다가 다시 꺾여 내려갈 때 공포에 던지는 걸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면 이 외인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그들은 절대 개인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개인이 손실을 허덕일 때 이 고점마다 비중을 줄여서 현금을 좀 챙기고 주가가 다시 꺾여 내려올 때 이 저점에서 다시금 매수하면서 이 보유 비중을 점차 늘려나간다는 거예요. 결국 외인들도 똑같이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왜 우리 개인들만 매번 이들에게 당해주면서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도 이 외인들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이렇게까지 강조하냐면 사실 실제로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팔라고 하거나 반대로 내려가고 있는데 사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따라하기 힘드신 거 다 알아요. 당장 윗골이 달리고 주가가 밀리는 상황이면 이거 진짜 매도해야 하나? 내가 팔고 더 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에 머뭇거리게 되거든요. 자, 이 데이터를 보고 분석하는 저조차도 이 타이밍을 잡을 때 매번 신중하게 행동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지금 이 라이브 방송에서만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다 보니까 방송 싱크도 밀리고 실제로 주가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뒤늦게 대응하시다가 이미 주가는 이렇게 다시 밀려버리고 계좌엔 손실만 쌓인 후에 그때서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젠 방법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잠시만요. 제가 위에 번호 하나만 띄워드릴게요. 010-5791-5362 이게 제 번호인데요. 여기로 SK 하이닉스니까 하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오면 제가 이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낸 구독자분인 걸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따로 이 구독자분들을 구분해서 당장 내일부터라도 특정 움직임이 나타나주는 오전 10시와 오후 2시 이때의 변동성 대응부터 눌림목 잡는 방법까지 이런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바로 다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 라이브 방송보다 훨씬 더 빠르고 여러분들이 그때 당시에 다른 일 하고 계시더라도 놓치지 않고 대응을 이어가실 수가 있겠죠. 이제는 또 제 방송 놓치시고 뒤늦게 찾아오시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만큼 여러분이 딱 하나만 해주실 게 있는데요. 뭐 돈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하이닉스 화이팅 이 정도만 한 번씩 적어주세요. 그러면 제 댓글까지 한 번씩 다 확인한 후에 앞으로도 더 많은 주주분들이 이렇게 계속 도와드리면서 힘내서 이런 영상들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또 근데 이러면 오늘 제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중에서 너가 그렇게 잘하면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굳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 다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죠? 저 혼자 해도 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우리 구독자분들과 이 전략을 공유할까요? 여기엔 아주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 차트만 보고 선 그어 가면서 기술적으로 대응을 이어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차트가 항상 제가 생각하는 거랑 반대로 올라가더라고요. 결국 그때 내가 가진 종목은 좋겠지 이런 확신만으로 무지성으로 버티다가 외인들이 프로그램과 동시에 주가를 찍어 누를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큰 돈도 한번 잃어봤습니다. 자,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시장은 절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간절함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매일 이 외인들의 수급 상황과 프로그램 매매 흐름까지 기록하고 분석하는 습관을 들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인들이 주가를 움직이는 패턴이 수백 번 넘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이 패턴이 주가의 단기 고점과 단기 저점이 만들어지기 전엔 항상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걸 저 혼자만 알고 수익을 내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이 흐름을 읽고 대응하면서 수익을 또 내야 이 유튜브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힘도 함께 생겨요. 단순히 고맙다 이런 말 한마디보다 여러분들이 제 전략을 통해 이 수익도 인증해 주시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게 제 실력을 증명하는 일이자 이 유튜브 채널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주식을 할 때 듣고 보면서 배울 선생님, 자,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가 동시에 파트너 있죠. 함께 수익을 벌고 기뻐할 수 있는 이 파트너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하면 굉장히 외로워요. 심지어 여러분들의 이 잘못된 판단을 정정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손해를 볼 확률 이것도 굉장히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께 이 선생님도 되어드리고 파트너 또한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도움들을 다 드릴 테니까 우리 한번 함께 해보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에 보이시는 제 번호
5791에 5362 여기로 하이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지금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대응 전략들을 빠르게 다 공유해드리면서 당장 내일장부터 나타날 수 있는 추가적인 주가 흔들림 속에서라도 여러분이 최대한 실속 있는 결과를 내실 수 있도록 제가 꼭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서도 특별한 선물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바로 현재 가장 큰 이슈인 이 AI 데이터 센터와 깊게 연관되어 있는 냉각 섹터에 관한 자료입니다. 자, 지금 이 중동전쟁이라는 리스크 속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계속 늘어나면서 전력 효율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 AI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히지 못한다면 막대한 전기세 폭탄에 맞게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AI 시대의 진짜 승자는 에너지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냉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또 될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오늘은 이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도 최근 실적과 기술력이 뒷받침되고 있는 핵심 기업들을 분석한 자료 정리해 왔으니까 당장에 조금 시드가 적다고 하시더라도 이 내용만큼은 꼭 미리 알아두셔서 앞으로 다가올 AI 시대를 공부하고 준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액침 냉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제는 이 AI 반도체들이 뿜어내는 엄청난 열을 기존처럼 공기순환으로 냉각하는 공랭식으로는 도저히 열을 식힐 수가 없는 단계까지 도달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이터 센터 냉각을 위해 바다에도 빠뜨려보고 심지어 평균 온도가 영하 270도까지 내려가는 우주에까지 데이터 센터를 쏘아 올려 냉각하자는 충격적인 소식도 나왔었죠. 하지만 이걸 쏘아 올리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둘째치고 우주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유지보수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며 방사선이나 우주 쓰레기 위험 등 당장에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최소한 10년에서 20년 뒤에나 가능할 공상과학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계속해서 늘어나는 데이터 센터에 열을 식혀줄 핵심 기술이 바로 이 액침 냉각이라는 겁니다. 이 액침 냉각은 열 전달 효율이 공기보다 수천 배 높은 특수 액체에 서버를 통째로 담가버리는 기술인데요. 당연히 이 특수 액체를 개발하는 기업이 큰 수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데, 자, 기존에는 이 특수 냉각유 시장을 전 세계적으로 3M이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전 세계적으로 환경, 인체 유해 등 영원히 존재하는 화학물질로 논란이 된 PFAS 관련 사업에서 완전히 발을 빼기로 하면서 데이터 센터 냉각의 핵심 소재인 노백 또한 함께 단종되어 버렸는데요. 수십조 원짜리 거대한 시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현재 노백 단종으로 전 세계 냉각 업계에서도 차세대 절연 냉매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대체 냉각유가 개발된다고 해서 서버를 이 용액에 담가 놓기만 한다면 알아서 열이 식을까요? 아닙니다. 자, 이 서버의 열을 흡수한 뜨거운 액체를 밖으로 빼내서 열을 식히고 다시 차가운 액체를 서버에다가 고압으로 쏴주는 이 펌프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전문용어로 CDU라고 부릅니다. 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 수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이 CDU도 무조건 세트로 들어가 줘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시장이 얼마나 돈이 되면 현재 우리나라의 LG전자 같은 이 대기업까지 이 CDU 펌프 시장에 뛰어들며 판을 키우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LG전자를 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 LG전자 좋죠. 장기적으로 봤을 땐 엄청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좋은 기업입니다. 하지만 LG전자는 가정과 전장 사업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너무나도 무거운데요. 자, 이 데이터 센터로 인한 냉각 호재 하나가 터진다고 주가가 2배에서 3배 막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20%에서 30% 정도의 수익만 먹자고 이 주식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 히든 종목은 현재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기 전부터 초정밀 냉각 장비를 개발한, 즉 CDU 한우물만 파면서 십수년간 기술을 연구해온 국내 강소기업입니다. 제 기업은 매출의 대부분이 이 냉각 장비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과 진행 중인 수주가 결실이 맺어지는 순간 회사의 체급 자체가 아예 바뀌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 액침 냉각 테마가 뉴스에 도배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업을 알게 되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지금 눈치 빠른 외인 세력들은 이미 이 종목을 바닥에서 주워 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은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대놓고 공개해버리면 수급이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께만 이렇게 제가 따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5791-5362
제 번호로 히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제가 빠르게 이 문자를 확인하고 이 종목에 대한 자료와 앞으로의 대응 시점까지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장은 뉴스가 나오거나 남들이 다 알고 있을 때 들어가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큰 수익을 가져가기 위해선 남들이 하루하루 차트 보면서 노심초사할 때 현재 시황을 공부하고 이를 통해 이후 수혜를 받을 종목의 바닥이 될 수 있는 구간을 빠르게 확인해 놔야 앞으로의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 혼자 하면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면서 이 노하우까지 전부 다 알려드릴 테니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앞으로도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로직이었습니다.